안녕하세요. 고용지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안성강초등학교 2학년 황유민입니다. 제 발표 순서는 제 발표 주제인 고용지표에 대해서 관련된 인구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고용지표를 구하는지 그리고 고용지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용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분수 통계 응용을 통해서 고용지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능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제가 분석해본 문제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지표 관련 인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는 생산력을 기준으로 할 때 생산력이 없는 사람들을 단순 기준으로 나이를 했을 때 15세 미만은 생산성이 없다, 노동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각각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구직이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또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세부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경제활동 인구, 구직이사가 있는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되고 나이가 15세 이상이어서 일할 능력도 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구직의사도 있어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구직의사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취업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실업자라고 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를 볼게요. 육아 때문에 집안일을 하느라 구직 의사가 없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도 있고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이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일을 하기 전에 보다 능력을 쌓고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이와 고등학교 3학년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세 이상 인구이긴 하지만 구직이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유형도 이 통합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15세 이상 인구지만 연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구직의사가 없는 분들도 이 유형에 해당하고요. 그 외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구직난인 거예요. 지금 불경기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데 구직난이 되어서 구직의사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계속 일자리를 구했는데 일자리가 구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나를 찾아주는 것도 없어서 그래서 점점 구직의사가 사라진 사람들도 그 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망실업자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여기 실업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 불경기가 지속되어서 구직의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외에 해당하고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점은 수능에 굉장히 함정 문제로 출제되니까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자와 실업자도 각각 구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취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한 18시간 이상 무급가족 종사자예요. 여기서 무급가족 종사자는 저희 아버지가 슈퍼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슈퍼를 일을 도와준 거죠. 그래가지고 가족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도와줄 때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라고 간주를 합니다. 또한 일시휴직자는 육아휴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실업자는 1주 기준 실업자와 4주 기준 실업자가 있는데 여기서 1주, 4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의 측정이에요. 통계청에서 보통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고용지표를 측정을 하는데 각각 자세히 대상, 방법,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강북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 32,000가구를 표본조사예요. 전체 인구를 전수조사하려면 시간도 돈도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고요. 아까 제가 보였던 그림에
해당하는 질문을 담당 직원이 직접 해당 가구에 방문을 해서 질문을 하고요.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나 자기계획식 조사를 일부 허용하기도 합니다. 대상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해요. 단 군인이나 교도소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인구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없는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은 달력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사 대상 기간이 있고 조사 실시 기간이 있는데 조사 대상 기간은 15일이 포함된 그 한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고 그 다음 주가 조사 실시 기간이에요. 제가 아까 1주 기준하고 4주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1주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근데 4주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주가 되는 거예요. 즉 조사 대상 기간에 따라서 1주 기준 실업자가 있고 4주 기준 실업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주 기준 실업자면 조사 대상 기간이 보다 길어졌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1주 기준 실업자로 측정을 하느냐 4주 기준 실업자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업률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조사 실시 기간에 아까 통계청 직원들이 직접 각 가구를 방문하는 것이고요. 그 방문했을 때 이 구간 동안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하는 생산활동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취업률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분모에 오게 되고 분자는 취업자 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실업률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차지하는 공통 분모는 같으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그대로고요. 취업자 수가 실업자 수로 바뀌면 실업률이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고용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용률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실망 실업자 같은 경우에 실망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실업률은 높은데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해서 고용률이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고용률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생산활동 인구로 해서 생산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가 고용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지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용지표의 활용은 보다 고용지표를 이해하는 데에서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넣은 부분인데요. 100분의 300은 3이고 200분의 1500은 6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간단할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서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분모의 증가율, 분자의 증가율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할게요. 지금 100에서 250으로 갔을 때 2.5배고 300에서 1500으로 갔을 때 5배예요. 지금 이것을 각각의 증가율로 계산을 했을 때 분모의 증가율은 2.5배고 분자의 증가율은 5배예요. 이것을 그냥 각각에 나누기만 하면 2배죠. 지금 이 2배가 이 2배랑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증가율이 2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화시키면요. 분수통의 응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전체 결과값의 증가율을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분모의 증가율 분의 분자의 증가율, 즉 분자의 증가율 나누기 분모의 증가율이 전체 결과값의 증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전체 결과값의 증가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결과값이 증가했냐, 일정했냐, 감소했냐 이거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크다면 전체 결과값은 증가하고 반면에 같으면 일정하고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작으면 전체 결과값은 감소해요. 이것을 이따가 대표문항 문제를 풀 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수능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산 가능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옳지 않은 설명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가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다. 지금 생산 가능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죠. 취업자와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니까 나머지 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A로 이동이 발생하면 생산 가능 인구 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생산 가능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변함이 없는데 거기서 차지하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므로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비록 이동이 발생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에 변함이 없다.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지금 비록 실업자가 취업자 수로 줄어들었죠. 근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에서 이러한 이동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C와 F로 동일한 수의 사람이 이동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이 이러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취업자 수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 수로 동일한 수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 수와 경제활동 인구의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소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과 같은 경우 D와 E로 동일한 사람이 이동하면 실업률을 감소한다는 것인데 실업률 공식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입니다. 지금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활동 인구는 동일한 만큼 줄고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고 실업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감소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수능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취업자 수가 일정할 때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인데 1번은 실업률은 상승 추세이다. 지금 실업률에 대한 정보가 지금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업률 더하기 취업률은 100%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률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돼요. 그러면 반면에 합산 값이 100%이기 때문에 실업률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되어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요. 2번, 계절적 실업이 증가한 결과이다. 여기서 계절적 실업에 대한 힌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여기서 알 수 없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택지입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고용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해요. 지금 고용률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취업자 수가 일정하다는 힌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취업자 수가 일정하다는 것인데 지금 분자가 일정할 때 분모값이 클수록 전체값은 작아지게 되니까 15세 이상 인구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3번도 틀린 것이 됩니다. 4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 추세이다.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을 바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고용률 아까 3번 질문을 풀 때 1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증가했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다시 취업률로 돌아가서 취업률도 취업자 수가 동일했을 때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전체값이 증가했으므로 분자값이 일정할 때 부모의 값이 작아야만 지금 전체값이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는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공식에서 취업률 같은 경우 이 공식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를 종합했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예요. 지금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 추세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으니까 전체값은 지금 전체값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지금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했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으니까 이 감소한 폭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유형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고용지표 활용 부분에서는 질문 형태의 형식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거나 표 형식으로 나와서 지금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이러한 각각의 개념을 어떤 개념에 지금 집어넣어야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을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가끔씩 줄글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직 활동을 하다가 자포자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즉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실망 실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진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정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